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유흥시설 영업을 3주간 금지하는 등 고위험 시설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경찰 수사가 3기 신도시 바깥 역세권 개발 지역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규 택지를 추가 공급한다는데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실정입니다. 인천본부세관은 올해 1분기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을 밀반입한 사례를 182건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가 늘었습니다. 인천시가 플라스틱 등 기존 화학산업 소재를 재생이나 분해가 가능한 소재로 대체하는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국내 발생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600명대를 기록하는 등 감염이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가 눈에 띄는데요. 다음 달까지 3주간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연장되고 유흥시설 등에 대한 방역 조치도 강화됐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3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연장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5,600명대를 기록하자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621명,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현상을 4차 유행 진입 초기로 판단하고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클럽과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은 다음 달 2일까지 원칙적으로 영업이 금지됐습니다. 지자체 판단에 따라 제한을 완화할 수 있지만 경기도와 인천시는 영업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식당과 카페, 실내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현행대로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지만 감염 상황에 따라 매장 영업시간이 밤 9시까지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는 시식, 견본품 사용을 비롯해 고객 휴게 공간 이용이 금지됐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의사나 약사에게 코로나 검사를 권고받은 뒤에 48시간 내에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도 예고된 상황. 검사를 받지 않고 감염이 확인되면 치료비와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경제적 타격을 고려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며 수도권 2.5단계 상향은 감염 확산 추이에 따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수도권의 2.5단계 상향은 광범위한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민생경제에 타격이 크고 의료 체계에 여력이 유지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최근 어린이집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인천시는 감염 확산에 대비해 오는 14일부터 연수구 소재 유치원을 대상으로 교직원과 종사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4차 유행에 대비해 생활치료센터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주말에도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해 백신 접종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4차 유행의 조짐이 보이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방역의 고삐를 당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정부가 오는 11일 종료 예정이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달 2일까지 3주 더 연장했는데요.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 기로에서 정부가 거리두기에 대해 격상보다는 현행 유지와 또 핀셋 방역을 택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최근에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5,600명 선이 되면서 거리두기 단계로는 2.5단계 기준을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라면 거리두기 단계 격상이 필요한 시기이지만 이 방역 통제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이 떨어지는 현 시점에서 방역 통제 효과도 기대하기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심 끝에 결국 내려진 방역 당국의 결론은 수도권, 부산 등에서의
유흥시설 영업 제한에 그치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3주일 이내에 탄력적으로 격상을 검토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또 지금은 예방접종도 진행되고 있어서 국민들의 방역에 대한 철저한 준수, 모임 자제만이 최악의 상황을 막는 방법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통제를 통한 기대 효과가 좀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에 유지를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부가 특단의 방역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어떤 대책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예, 지금까지 1년 넘어 강력한 방역 대책이 시행되긴 했지만 이 거리 단계 격상은 매번 한 박자 늦어서 그 효과가 항상 제한적이었습니다. 반대로 완화는 한 박자가 빨라서 집단 발생이 늘어나면서 지역사회 N차 감염이 진행되는 상황이 반복되었는데요. 다음 주부터 확진자가 500~600명 수준에서 1000명 수준이 넘어가는, 즉 1~2주 사이에 더블링이 된다면은 지난 12월에 최대 환자 수, 즉 3차 유행의 최대 환자 수가 1241명인데요. 이 숫자가 만약 넘어가는 상황이 된다면은 이때에는 2.5단계가 아니라 3단계 락다운 수준의 격상을 단기간 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데 이런 특단의 방역 대책이 과연 가능할 수 있는지 이것은 아마 방역 당국의 고민도 많아 보입니다. 네, 지금 소규모 집단 감염이 줄을 잇고 있는데 인천시에서도 지역 내 회사와 또 어린이집 등에서의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N차 감염으로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까요? 예, N차 감염, 특히 무증상 감염에 의한 조용한 전파라는 것은 사실 방역으로서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무증상인 경우에 이분들이 진단검사를 받을 이유도 없고 사람들과 접촉을 제한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막을 수는 없지만, 하지만 유증상자, 즉 아무리 가벼운 증상이라도, 즉 미열이라든지 권태감, 장기침, 가벼운 두통 등 이런 증상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선별진료소에 가면 지금 무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서 접촉을 줄인다면은 일단 지역사회에서의 집단 발생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4차 유행이 시작된 것 아니냐 하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무엇인지, 또 방역 대책에 있어서 좀 포커스를 맞춰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한번 짚어주시죠. 예, 지금은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환자들의 비율도 굉장히 높고요. 또 감염 재생산 지수, 한 사람이 몇 사람을 감염시키느냐 하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전국적으로 1을 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중에서도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전파력이 강한 변이주 확산이 우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남미라든지 유럽, 미국 같은 데에서 이미 우세종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거 굉장히 남의 나라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만 해도 영국 변이주가 간사이 지방에서 폭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인구 880만 명 정도가 되는 이 오사카 부가 하루 900명, 즉 우리나라 전체의 1.5배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변이주가 확산되는데 채 한 달도 안 걸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안전한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지역사회 변이주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서 적어도 65세 이상 고위험군이 접종이 완료되는 6월까지는 이 변이주 확산을 막기 위한 최대한의 모니터링, 격리 조치가 보강되어야 하는 것이 제일 시급한 대책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LH를 넘어 정치인을 비롯해 유력 인사들까지 신도시 예정지와 개발대상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투기를 일삼았다는 의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상한 정황들이 새롭게 추가될 때마다 지역사회 내 분노와 실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책로 주변 곳곳으로 수풀이 우거진 곳, 부천 여월동 일대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사업 부지입니다. 지역 내 유력 인사이자 땅의 소유주로 알려진 A씨가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이곳에 소나무 등 수목을 다량 심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토지주들은 A씨가 개발 계획을 미리 알고 보상비 증액을 노렸다고 말합니다.
또 A씨가 부천시 LH 측과 가깝게 지냈다는 정황까지 제시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대주주죠. 그 사람이 전체 사업주에 다 합치면 거의 반 가까이 돼. 그 전서부터 개발 계획을 하면 행위자를 못하게 돼 있는데 이런 걸 계속 한 거야. 큰 나무를 다 갖다 심은 거야. 단계적으로. 근데 왜 이거를 LH나 부천시에서 왜 이거를 그냥 비호하고 아무 말도 안 하냐. 취재진은 확인을 위해 A씨와 전화를 수차례 시도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고 대신 A씨 측근에게 입장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주민대책이 두 개인데 반대쪽에서 지금 시비를 거는 거거든요. 주민대책위원장이 해당 담당자하고 회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면담도 하고 그런 과정이 쭉 있잖아요. 거기서 밥 한 끼 못 사요? 그게 유착이라고 표현한다는 건 잘못됐지. 경찰은 실제 해당 의혹에 대한 내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전화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해요. 그냥 좀 확인 중에 있습니다, 기사.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 등 정부 3기 신도시에 대한 투기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천 정지역구 서영석 의원은 대장지구와 인접한 지역의 땅을 소유해 논란이 됐고 최갑철 경기도 의원, 아내 명의로 부천 대장동의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밝혀져 감사원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윤환 계양구 의원도 가족 명의로 계양 등 인천 일대에 40억 원 상당의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지만 공직자 신분으로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개발 예정지 일대를 중심으로 한 땅 투기 의혹들이 잇따르면서 신도시 자체에 대한 불신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불과 한 달 만입니다. 주요한 국가의 개발 정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이해관계가 굉장히 반영되고 있다고밖에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런 불행한 일들은 반복되지 않을까. 철저하게 진상조사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나서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조사 대상은 모두 150여 건, 600명이 넘습니다. 관련 의혹과 수사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개발은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인천 계양지구의 토지보상 신청은 50%를 넘었고 부천 대장은 올 하반기 시작되는 가운데 이르면 이달 말 또 다른 신규 택지가 발표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연수구 유치원 50곳에 근무 중인 교직원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합니다. 최근 연수구 소재 어린이집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자 선제적인 조치로 유치원 대상 전수검사를 진행하는 건데요. 연수구 보건소는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유치원 교직원과 종사자 1,7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12일 오전 남동구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 박남춘 시장은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자격으로 백신을 접종했는데요. 박 시장은 SNS를 통해 접종 후 1시간 이상 지난 지금도 별다른 이상 없이 편안한 상태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걱정은 거두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접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용범 인천시 의원이 12일 GTX-D Y자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용범 시의원은 GTX-D Y자 노선이 추진되면 인천뿐 아니라 수도권의 많은 사람이 광역 급행철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정부는 GTX-D Y자 노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인천시는 인천공항에서 청라행과 검단에서 김포행 두 노선을 Y자로 한 번에 연결하는 GTX-D Y자 노선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국내로 밀 반입되는 마약 양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올해 1분기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을 밀 반입한 사례를 182건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8%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반입 중 적발된 필로폰은 58kg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7%가 증가했는데요.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주문은 보안 메신저를 이용하고 물품 대금은 가상화폐 전문 브로커를 활용한다며 마약 사범들의 범행 수법이 더 지능화되는 추세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인천본부세관은 올해 1분기에 마약을 밀수입한 혐의로 16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이트 바이오 산업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플라스틱 등 기존 화학산업 소재를 재생이나 분해가 가능한 소재로 대체하는 산업을 말하는데요. 환경특별시를 꿈꾸는 인천시가 화이트 바이오 산업 육성에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원태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특별시로 도약을 목표로 한 인천시,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탈석탄 동맹에 가입한 데 이어 수소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친환경 자체 매립지 조성과 자원순환 정책의 대전환을 추진하는 상황. 인천시가 화이트 바이오 산업 육성에 나섭니다. 기존에 분해가 되지 않아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된 화학산업의 소재를 재생이나 분해가 되는 친환경적인 소재로 대체하는 산업입니다. 화이트는 기존에 있던 그 석유화학 기반 탄소 제품을 이제는 대체하는 물질을 개발하는 사업이고요. 그 목적으로는 탄소 중립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인천 지역 바이오 산업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 주재로 열린 화이트 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 발표 영상회의. 인천의 육성 전략을 공유하고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인천시는 2030년까지 기반 구축, 수요 활성화, 공급 촉진 등 3대 전략 10개 추진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화이트 바이오 산업 육성으로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환경 문제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잘 돼야만이 전이 우리 환경을 보호하고 우리 자원 정책을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과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12월 화이트 바이오 산업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면서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산업 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탄소 중립 지향이 가야 할 길임을 제시했습니다. 화이트 바이오 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 인천시. 이를 통해 화이트 바이오 산업 선도도시 도약이란 비전을 실현한다는 목표입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인천시가 지난 11일 시청 중앙홀에서 제102주년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박남춘 인천시장과 독립유공자 유족 등 5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기념식은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한 순국 선열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부평구와 사단법인 더불어 함께 새희망 그리고 웅진 싱크빅이 지역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세 단체는 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들은 드림스타트 아동들에게 AI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 온라인 학습 환경이 취약한 아이들에게 필요 물품을 지원해주는 게 목표입니다. 부평구가 인권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부평구는 지난 3월 인권 도시 조성을 위해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인권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부평구 인권 실태조사와 올해 인권 추진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하반기에 부평구 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해 인권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포 군하리가 경기도 관광테마 골목으로 선정돼 각종 지원비를 받습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김포 월곶면 군하리를 관광테마 골목으로 선정하고 지역 관광 명소로 거듭낼 수 있도록 도비 7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월곶면 주민자치회는 이달부터 관광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마을 해설사나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사업을 꾸릴 계획입니다. 춤추는 것도 죄인가? 서울 강남역의 한 음식점에서 춤을 즐기다 적발된 이들의 볼멘 소리입니다. 춤추는 게 죄겠습니까? 200명이 모였는데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했다는 거죠. 가까운 거리에서 춤을 추는데 어떤 이는 마스크조차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간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 피로도는 점점 쌓여가고 모두 답답하실 텐데요. 마음껏 춤도 추고 마스크에서 해방되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을 보는 창, 헬로티비 경인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